당신이 어릴 때에는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른다. 늙음은 생명의 가장 높은 시간이며 가장 힘든 시간이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헬렌 켈러. 나이가 들수록 젊은 나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90대 노인이 50대, 60대인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왔습니다. 자기 전 영상을 틀어놓고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잠들면 좋은 꿈을 꾸실 겁니다. 더 늙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인생 선배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조언을 참고하셔서 덜 후회하고 더 행복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웃어라. 웃음은 젊음과 활력의 묘약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시간이 흐르면서 노화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노화는 단지 외적인 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웃는다는 건 단순히 얼굴에 미소를 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고 정신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해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하하하 소리를 내면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세요. 억지로 웃었지만 금방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잠깐이지만 내 고민과 걱정을 잊을 수 있습니다. 자주 웃으세요. 많이 웃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에게는 계속 웃는 날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웃음이 나지 않아도 많이 웃어보세요. 웃음은 젊음과 활력의 묘약이다 라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느껴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기적은 매일 일어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항상 기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통의 끝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 끝에 다 와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바라봐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눈빛을 통해 사랑, 증오, 기쁨,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욱 친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을 곱게 써라. 그래야 곱게 늙는다. 나이 들수록 더 마음을 곱게 써야 합니다. 제비가 자기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보물이 가득한 박씨를 주는 것처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복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면 내 자식에게 그 복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괴팍하고 쪼잔하게 노후를 보내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인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얼굴에서도 인자함이 보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친절하게 대해보세요. 마음이 고운 사람은 곱게 늙습니다. 샤워하면서 노래를 불러라. 갈수록 씻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럴 때는 샤워하는 시간이 노래 부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샤워하는 동안 노래를 부르면 씻는 시간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물론 스트레스 해소도 됩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씻으면서 춤을 추는 것은 위험하니 노래만 부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큰 소리로 목청껏 불러보세요. 좋아하는 노래가 없다면 애국가라도 불러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좋은 친구와 자주 만나라.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외로움이 커지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병이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 실제 병보다 더 크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없다면 소속감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잘 맞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세요.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건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각자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친구는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기쁠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나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자주 만나세요.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다루세요.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라.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것만큼 모양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는 하지만 굳이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당신을 믿고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당신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비밀을 지켜준다면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람들과 악수를 자주 해라. 악수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인사의 형태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악수를 해보세요. 어정쩡하게 손을 내밀지 말고 단단하고 절도 있게 악수해보세요. 단단한 악수는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주며 단호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첫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악수를 통해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이 많으면 모두가 싫어한다.
아직 젊은 40대라면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을 적게 하라는 말은 단순히 말의 양을 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신중하고 고민하여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존경심을 가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을 내뱉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은 조심할수록 좋습니다. 말실수 한 번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이미지와 존경심을 다 깎아먹을 수 있으니 말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함께할 때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어린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눈치 없이 말을 많이 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을 받아들여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려는 진심을 받아들이세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서로를 돕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비꼬지 마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비꼬지 마세요. 빈정거림은 굉장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하며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싸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나빴으니 조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꼬면서 이야기하면 잘못을 뉘우치던 사람도 기분이 나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존중하며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그냥 인연을 끊어버리세요. 자신은 항상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본인의 말만 옳다고 하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나간다면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라. 수면에 비례해서 수명이 늘어난다. 잠은 일상의 일부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은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며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이라면 심장 건강에 매우 안 좋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합니다. 잘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이 안 온다면 이 영상의 소리를 약하게 틀어놓고 주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잘 자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잘 옵니다.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 아가들이 이기게 해주어라. 손자, 손녀들과 놀아줄 때 아이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사소한 게임일지라도 승리를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앞으로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누리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기도 합니다. 놀이와 경쟁이 항상 승리로만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날마다 샤워를 해라. 몸이 깨끗해야 손자들이 가까이 온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냄새 난다고 비키라고 하면 그것만큼 서러운 것이 있을까요? 늙었다고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씻어보세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내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매일 샤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해보세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샤워를 하면 씻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매일 씻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샤워하세요. 노화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되 세 번째 기회는 주지 마라.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인생은 3~4번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세 번째 기회를 주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당신의 신뢰를 악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지만 2번까지 참으세요. 3번은 없습니다. 식탐 부리지 마라. 음식 욕심은 명재척의 지름길이다. 과식단명 소식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식은 몸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건강을 악화시키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내게 딱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나이 들어서 식탐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취해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치열하게 살아왔고 많은 것을 겪어본 나이이기 때문에 잠시 여유를 가지는 것 뿐입니다. 늙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보세요. 몇 년 뒤면 아마 당신이 제일 젊고 쌩쌩할 것입니다. 매사에 긴장하지 마라. 편안하게 생각해라. 생사가 달린 일이 아니라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많죠. 너무 전전긍긍하고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이 아니라면 전부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든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삶을 즐기세요. 틈만 나면 걸어라. 걷는 것보다 좋은 운동이 없다. 걷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단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걷는 것만으로 마음을 다시 정돈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조금씩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가진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걸어보세요. 걷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걸으면서 피로가 조금씩 풀리고 걷는 동안 자연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틈만 나면 걸어보세요. 그래야만 걷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계속 움직이세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취미를 가져라. 취미는 삶의 활력소이다. 당신이 어떤 나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단순히 재미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취미가 하나 있다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져보세요. 꼭 대단하고 멋있는 것이 취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 읽기, 나에게 하는 말, 유튜브 구독하고 매일 영상 보기, 걷기,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편지 쓰기 등 사소한 것일지라도 재미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면 그 사람이 먼저 놓을 때까지 기다려라. 포옹은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껴안을 때 먼저 뿌리치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랑과 친밀함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좋은 글을 읽어라. 몸은 늙어도 영혼은 늙지 않는다. 좋은 글을 읽는 것은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이해를 넓혀주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고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몸은 늙어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젊고 활기찹니다.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랑과 감동, 희망과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눈으로 글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올라오는 영상들을 귀로 들으세요.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글을 쓰겠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해라.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회피하지 마세요. 내 잘못은 바로 인정하세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성숙함과 정직성을 보여주며 실수를 바로잡고 그것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노망 났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내가 믿으면 상대방도 나를 믿는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사람을 믿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됩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줍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한다면 내 삶이 팍팍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줄지라도 사람을 믿으세요. 상처 주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좋은 사람들도 떠나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지 안 믿는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부 티가 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보세요.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되려 더 해달라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나의 마음에 보답해 줍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은 손절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진심을 다해 사람을 믿으면 좋은 사람인지 손절해야 할 사람인지 보입니다. 매일 물을 마셔라. 물처럼 좋은 보약은 없다. 우리의 몸은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3일만 못 마셔도 죽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2리터를 마시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11잔 마시면 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영양제나 보약을 과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물을 적당량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즐겨라.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일부러 노력해서라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여행은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등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을 여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여행을 즐기세요. 새로운 경험은 인생의 새로운 에너지와 즐거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상은 넓고 해보지 못한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골고루 먹어라. 편식은 건강의 적이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10년 전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배달 음식과 야식을 먹어도 몸이 건강했었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그러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골고루 먹지 않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영양제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콩, 멸치, 마늘을 많이 먹으세요. 단백질, 필수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등 많은 중요한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술과 담배는 멀리해라. 평생 술과 담배를 즐기신 분이라면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심장과 폐에 무리가 가고 수명이 줄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부모님도 내 친척들도 다 술, 담배 하는데 건강한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술, 담배를 해도 괜찮은 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담배는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내 건강이 악화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단칼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미움과 섭섭함을 잊어버려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인생에서는 불가피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미움과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상처만 주게 됩니다. 미움과 섭섭함은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실게 만들고 삶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움과 섭섭함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부드럽게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편안함을 위해 분노와 섭섭함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위해 놓아주세요.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이다. 값지게 보내라. 대부분 젊은 시절에 노후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 살 늙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회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죠.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며 여전히 배울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싫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관심 있는 취미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단계를 거쳐온 증거입니다. 토마스 무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심장이 노래를 불러주면 그 노래는 영원히 계속된다. 항상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영상을 자주 보세요. 채널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